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 맨해튼에서 새벽 5시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린 건 아이폰도 명품도 아닌 검은 종이 한 장이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작은 김 한 장이 어떻게 포테이토 칩의 절대 왕좌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정복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글로벌 식품 마케터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초 뉴욕 맨해튼의 한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5시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아이폰이라도 출시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기다린 건 검은 종이 같은 간식 하나였어요. 이게 뭐예요?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김이요. 코리안 시위드 스낵이에요. 직원이 대답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스낵 시장에서 15년 동안 포테이토 칩이 절대 왕좌였는데 이제 그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걸요. 첫 번째 김 시식자였던 제니퍼 스미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바삭한데 짭짤하고 뭔가 바다 냄새가 나면서도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에 3포씩 먹어요. 포테이토 칩 업계의 거대 기업들은 당황했습니다. 레이즈, 프리토레이 같은 브랜드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맛과 마케팅을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1000년 전부터 만들어온 김 한 장이 무너뜨린 거예요. LA의 한 슈퍼마켓 바이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섹션이 포테이토 칩 섹션보다 더 넓어졌어요. 이런 일은 30년 경력에 처음이에요. 데이터도 놀라웠어요. 2021년 미국 김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김이 미국 시장에서 진짜 화제가 된 건 틱톡 때문이었어요. 2021년 여름 로스앤젤레스의 인플루언서 에밀리 존슨이 올린 영상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정말 미쳤어요. 에밀리가 김을 한 입 베어 물며 소리쳤어요. 이게 진짜 종이 맛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바다의 맛이에요. 그 영상은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엔 5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이었죠. 이거 어디서 사요? 한국 음식이래요. 대박! 코리안 블랙 페이퍼라고 불러야겠어요. 바로 그 별칭이었어요. 코리안 블랙 페이퍼. 이 이름이 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뉴욕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특히 포테이토 칩 브랜드들이요. 김민수 씨,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죠? 프리토레이의 마케팅 디렉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김 관련 해시태그가 폭발했어요. 특히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이 김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도 있고 칼로리는 낮고 맛도 좋아요. 완벽한 다이어트 간식이에요. 유명 요가 강사 사라 밀러가 말했어요. 유튜브에선 김 먹방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인들이 김을 처음 먹어보는 리액션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해요. 바다 맛인데 고소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먹어요? 라면에 넣어서 먹는다고. 시도해볼게요. 그때부터 파생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버거, 김샐러드, 심지어 김라떼까지. 창의력의 한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이었어요. 김을 단순한 간식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건강하고 이국적이며 새로운 경험을 주는 존재로요. 소셜미디어 폭풍이 지나간 후 이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식품 시장에서 15년을 일하면서 깨달은 건데 성공하는 제품에는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함과 경험이죠. 김은 이 둘을 동시에 충족한 완벽한 상품이었어요. 코리안 블랙 페이퍼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김을 접한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고 표현했거든요. 마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의 수출 기업들도 이 변화를 빠르게 포착했습니다. 에밀리 존슨의 틱톡 영상이 화제가 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맛을 다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조사 결과를 보니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트러플 맛 김이 데이트를 쳤어요. 프랑스인들의 미식 문화와 김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거죠. 독일에서는 허브 맛이 인기였고, 멕시코에서는 할라피뇨 매운맛 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바비큐 맛 김이 최고의 인기를 끌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맛과 김의 이국적인 식감이 만나니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된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 수출이 아니라 문화 수출이라는 걸요. 브랜드보다 국가가 브랜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더 이상 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진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김의 전통 강자였거든요. 특히 스시용 김에서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한김 제조업체 사장을 인터뷰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김은 간장 없이 먹는 게 아니다. 김은 스시와 함께 먹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일본은 김을 전통 방식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제조법을 고수했고, 김은 반드시 밥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철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김을 전통 음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스낵으로도 요리 재료로도 심지어 디저트로도 변신시켰거든요. 김버터가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김과 버터를 조합할 줄은요. 2022년 여름 서울의 한 카페에서 김 아이스크림을 출시했을 때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CNN에서도 보도가 나갔어요. 단짠 조합의 극치라고 하면서요. 이런 창의력이 바로 한국 김 산업의 경쟁력이었어요. 심지어 김 파우더까지 나왔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고 팝콘에 섞고 파스타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김이 조미료가 된 거였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 혁신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라는 걸요.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조미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김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있었거든요. 창의력과 시장 이해의 격차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거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전통을 발전시키는 것,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2023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식품 박람회에서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주최 측에서 김의 국제 경쟁력을 테스트해보자며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거였습니다. 참가자는 일반 소비자 100명이었어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된 5종류의 김을 국가 표시 없이 시식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테스트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각 김에 어부터 이까지 라벨을 붙이고 참가자들이 맛, 식감, 향,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일본 주최 측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첫 번째 라운드 결과가 나왔을 때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1위는 10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조미김이었어요. 참가자들은 식감이 부드럽고 짭짤한 맛이 일품이다. 복합적인 풍미가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평가했어요. 2위도 한국 김이었습니다. 비번이었는데 이건 김장김치맛 김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일본 소비자들도 신선하고 개성 있는 맛이라고 호평했습니다. 3위까지도 한국 김이 차지했어요. 매운맛 김이었는데 적당한 매운맛이 중독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전통김은 4위를 겨우 차지했어요. 깔끔하지만 단조롭다는 평가였습니다. 5위는 중국 김이었고요. 결과 발표 순간의 일본 관계자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김 제조 기술이 한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완패한 거였으니까요. 한국 김의 승리 요인은 명확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복합적인 향, 조미의 다양성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반면 일본 김은 전통적이고 깔끔하지만 현대 소비자들에게는 밋밋하게 느껴진 거였습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는 김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김이 품질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도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한국 김이 압승을 거둔 후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김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맛이나 품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강력한 문화적 배경이 있었거든요. 한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어요. K-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그 도시락에는 항상 김이 들어있어요. 밥 위에 김을 올리고 김치와 함께 먹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예요. 유튜브 먹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먹방 유튜버들이 라면을 먹을 때 김을 찢어서 넣는 모습, 김밥을 만드는 과정, 김치찌개에 김을 넣어서 먹는 장면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노출됐어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문화 마케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점을 잘 활용했어요. 김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콘텐츠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스토리를 제공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 거예요. 특히 김 양식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해안 갯벌에서 김을 기르는 어부들의 이야기, 새벽부터 시작되는 김 채취 과정, 전통적인 김 말리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게 소비자들에게는 하나의 문화 체험이 된 거였습니다. K-푸드 투어도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 제조 현장을 직접 보고 갓 만든 김을 시식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김의 매력을 직접 전파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심지어 김의 영양학적 가치까지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됐습니다. 요오드,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를 한국인의 건강 비결과 연결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왜 피부가 좋은지 알겠다. 이래서 한국 할머니들이 건강하구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문화는 정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김은 더 이상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자연, 전통, 삶의 방식이 모두 담긴 문화적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적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게 한국 김산업의 가장 놀라운 점이었어요. 서울에 본사를 둔 대상 해표라는 회사를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50종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연구개발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김을 식품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생각합니다. 김 위에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식물성 치즈 김칩이었어요. 비건 열풍에 맞춰서 개발한 제품인데 서구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치즈의 고소함과 김의 감칠맛이 만나니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한 거였어요. 김라떼도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김으로 어떻게 라떼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마셔보니 고소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일본의 말차 라떼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김비건 샐러드는 건강식품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었어요. 각종 채소와 김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영양과 맛을 모두 잡은 거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건강의식이 높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제품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제품들을 둘러싼 스토리텔링과 기획력이었습니다. 각 제품마다 명확한 타겟과 컨셉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김에 뭔가를 첨가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서 만든 거였어요. 글로벌 시장은 이미 품질을 넘어서 감정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살 때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김은 그런 감정적 가치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김은 분명 전통식품이에요. 하지만 그 전통을 해체하고 재구성한 게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 이게 바로 한국 김산업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김은 이제 단순한 먹는 종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의 브랜드이자 철학이고 우리의 식문화가 응축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하나의 작은 해조류가 세계의 소비 문화를 바꿔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2025년 현재, 김은 전 세계 11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김이 만들어낸 문화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김을 메인 재료로 한 요리가 나오고 뉴욕의 트렌디한 카페에서 김라떼가 시그니처 메뉴가 되고 런던의 비건 레스토랑에서 김칩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변화들이 바로 김이 만든 문화적 반란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김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은 건강함과 이국성,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상징이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김 요리 사진을 올리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을 정도예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김이 다른 한국 식품들의 길을 열어준 거였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도 김의 성공을 따라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한국 음식 전체의 인식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전통식품이 창의력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정복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포테이토 칩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전통 김 산업을 뒤흔들고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진짜 반란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진정한 혁신은 거창한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창의력에서 나온다는 거요. 김 한 장의 반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반란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흥미진진한 글로벌 성공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